이렇게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옷 입은 거 딱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옷을 깔끔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정하게 했으면 아,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하얗게 입고 다니지. 지저분하게 다니지. 저 사람은 관리를 못해. 꼭 자켓을 입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거나 태신자들을 만날 때 더 단정한 복장으로 제대로 입고 지퍼를 올려서 단정하게 입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요약하면 자기 인격을 나타냅니다. 단정한 복장이 사람들 앞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교인보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신앙 속에서 인성을 배우는 CTS 교인보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CTS 교인보감. 오늘은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정한 복장은 인성교육에 들어갑니다. 인성교육에서 자기관리편인데 두 번째 장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실패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행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고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고칠 수는 있으나 힘이 몇 배로 들고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가 매우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을 못해서 인생 낙오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교인보감 3집 인성교육 자기관리편 2장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옷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리고 생각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옷 입은 걸 보고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품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알 수 있고 생각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갈 때 내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비싼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에? 비싼 옷만 입고 다녀요. 브랜드, 아주 비싼 옷, 에? 명품. 장점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딱 들게 해요. 아, 저 사람은 뭐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구나.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왜? 비싼 것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부자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을 딱 보여줘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부자가 아닌데 비싼 옷을 입었다면 사치하는 사람이구나. 아, 남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음이 저 사람은 자기 지금 수준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상상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내 앞에서 옷 입기가 힘들어졌죠? 왜? 옷 입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현재를 어느 정도 다 읽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싼 옷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싼 옷.
부자인데도 싼 옷을 입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참 검소한 사람이다. 응? 저 사람은 참 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돈을 함부로 막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장점을 두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또 싼 옷만 입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참 초라하게 보인다. 저 사람 아니면 구두쇠인가? 저 사람 돈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 저 사람 만나면 밥 한 그릇도 못 얻어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옷만 봐도 우리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정한 복장을 입고 다녀요. 장점이 있어요. 딱 이렇게 인상을 주죠.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정하고 보니까 아, 저 사람 무엇을 맡겨줘도 저렇게 단정하게 일을 끝내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뭘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아, 저런 사람은 빈틈이 없어.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저 사람은 장래가 틀림없이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정한 복장을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점수를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단점은 이렇게 단정한 사람의 단점은 야,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주죠. 왜? 너무 단정하니까 빈틈이 안 보이니까 아유, 접근하기 어려워.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실수하면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지저분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장점이 없어요. 지저분한데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네. 딱 볼 때 아,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인가. 아니 왜 옷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다녀? 아유, 저 사람은 자기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이 없으니까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지저분하게 다니지. 저 사람은 관리를 못해. 자기 관리를 못해. 뭘 맡겨줘도 관리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예요. 실제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인상을 남한테 주니까 내 인상을 남한테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거 단정한 복장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예식 자리에 결혼 예식장인데 아무래도 옷 입고 온 사람을 봤어요. 아, 예식장인데 추리닝 입고 온 사람도 봤어요. 쓰리빠 신고 온 사람도 봤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참 편하게 사는 사람이다. 눈치 코치가 없는 사람이다. 저러려 오지를 말지. 왜 여기 와서 자기 망신이고 그 혼주도 망신이요. 또 와가지고 혼주한테 인사하면서 아 동생 뭐 형님 막 이렇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더 망신을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사는구나. 남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구나. 그런데 저런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줍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 예절 교육이 전혀 안 된 사람, 타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일방통행하는 사람, 막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식장에는 예식장에 맞는 분위기의 옷을 입고 가줘야 되는 거죠. 자, 운동회 하자. 그런데 양복 입고 왔어. 이건 분위기 안 맞잖아요. 그건 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어떤 사람은 공주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보면, 그죠? 완전 공주병 걸렸다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은 참 꿈속에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꿈속에서 살아. 저 사람은 현실감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이고 힘들겠어. 막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비현실적이라 교제하기 어려운 사람. 막 이런 인상을 딱 주는 거예요. 또 재밌게 얘기하면 어두운 색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색만 항상 옷 입고 나오는데 옷 입고 나올 때마다 어두운 색만 입고 나오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 우울한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뭐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또 밝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인상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교육에서 단정한 복장을 배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족이 나와서 교인보감을 공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영성교육 꼭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보감을 공부하시면 영성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은 주성집사 가족이 직접 교인보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교인보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빠가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생각과 성품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옷을 입은 사람이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더기 패션, 바캉스 패션, 군복 패션, 추리닝 패션 등 옷차림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까지 영향을 끼치는 법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군복을 입으면 교사, 의사, 기자, 그 직업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 곳에서나 앉거나 눕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은 갓과 두루마기가 없으면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천민은 아무 옷이나 입었습니다. 이렇듯 옷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기도 합니다. 서양의 정식 디너 파티에는 남자는 검은색 턱시도와 보타이를 매야 하고 여자는 소매 없는 긴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만약 평상복 차림으로 파티에 참여한다면 많은 사람의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복장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옷차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와 어른을 만날 때는 그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음악회에 갈 때와 집 앞에를 갈 때는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입는 옷과 결혼식에 입는 옷은 달라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갈 때 옷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 갈 때 입는 복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썬데이 베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일날 입는 것은 가장 좋은 옷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위한 옷, 거룩한 날을 위한 옷을 구별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흰 옷, 헤어지지 않는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값비싼 옷, 화려한 옷, 명품 옷이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어 선정된 옷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복장에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회사가 자유로운 복장을 입기 때문에 평소에 후드티나 티셔츠 등 편하게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상사에게 중요한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중요한 고객을 만날 때도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교인보감 공부를 하면서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고객을 만날 때는 꼭 자켓을 입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실천하고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옷 입는 취향이 다르다.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옷을 입은 사람이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의 변화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네. 아니, 자네가 교회에 나간다고? 그럼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 그럼 예수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고 또 몇 살 때 죽었는지는 아는가? 글쎄, 어디 마구간이었는데. 그리고 몇 살 때였더라? 청년이 얼른 대답을 못하자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그리고 자네 옷차림도 이게 뭔가? 옛날에 그 화려하던 옷차림은 어디 가고? 그때 청년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대로 나는 예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분을 만난 후로는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네.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게 되었다네. 그래서 내 복장부터 더 단정하게 하기로 했네. 그랬더니 내 마음도 더 단정하게 되는 것 같네. 비싼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치장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더 본이 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이 단정한 복장으로 전도를 했던 것처럼 저도 노방전도를 하거나 태신자들을 만날 때 더 단정한 복장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을 하면서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진이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은 마음도 단정하게 느껴진다.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옷을 입은 사람이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은 정말 단정해요. 단정하게 꾸밀간 보기에도 아름답고 멋있어요. 그래서 단정한 복장이 좋은 거예요. 승무원은 매일 자신의 복장을 살펴봐요. 머리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해요. 손도 건답니다. 손톱도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해요. 옷도 단정한 복장인지 확인해요. 그리고 구두도 잘 닦아져 있는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가방과 벨트를 어울리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자신의 복장을 매일 살펴보면 멋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단정한 복장을 하면 마음과 행동이 멋있어진답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승무원처럼 단정하고 멋있는 복장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점퍼를 발만 걸치고 다녀서 엄마에게 혼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읽고 지퍼를 올려서 단정하게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로 쓰겠습니다. 네,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배우게 아버지의 하여 주시니 이름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버지 내 스스로에게 단정한 복장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성 집사 가족이 교인보감을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자녀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깨닫게 되고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성공하도록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육할 가정교육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CTS에서 이와 같이 좋은 교인 보감을 통해서 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함께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공부 과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자녀들끼리 또 할 수도 있고 자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학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성교육과 인성교육, 교인보감이 책임집니다.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을 요약하면 자기 인격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인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성품 및 성격도 보여줍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의 개성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습관도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경제 상황도 대변하고요. 그 사람의 생존 스타일도 복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을 하는 방법은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인과 색상이 정숙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편에 단정한 복장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인성입니다. 단정한 복장은 사람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분방하여 이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데 등산복을 입고 오는 사람, 결혼을 소개받은 자리에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너무 짧은 핫바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 핫바지가 아니고 핫벤츠 그런 옷을 입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막 고가의 옷을 입혀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꾸며서 보내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단정한 복장이 좋습니다. 단정한 복장이 사람들 앞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CTS 교인보감, 인성교육은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줍니다. 모두 함께 공부하면 좋습니다. CTS 교인보감, 오늘은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인보감 3집 인성교육 자기관리편 3장 정리 정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분야의 일도 잘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관리해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없어요. 자기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보이고 부지런한 사람처럼 보이고 일의 능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건 찾기가 쉽고 자기도 기분도 좋고. 집안에서도 정리정돈을 잘 한다면 깨끗하고 깔끔하여서 보기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집에 도착하면 옷을 정리하고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고 어질러진 책상을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처럼 보이고 성공할 사람처럼 보이는